1930년대 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그야말로 미지의 땅 시드니 산맥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눈보라로 뒤덮이고 인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고산지대는 원시 상태 그대로 인간의 접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곳은 자연의 웅장함과 함께 숨막히는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죠. 자연 그대로의 섭리가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요새, 시드니 산맥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1933년 2월 6명의 탐험대가 이 미지의 산맥을 향해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장 윌리엄 하트 37세를 필두로 눈과 얼음에 잔뼈 굵은 베테랑 산악인들, 그리고 혹독한 겨울 산악 훈련을 마친 군 출신 스키어들, 여기에 이들의 위대한 여정을 기록할 사진가까지, 그들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목표는 단 하나, 북쪽 능선에 아직 누구도 발자취를 남기지 않은 미답 구간을 스키로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2주 안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하얀 설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설사는 그들을 삼켜버렸고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은 채 비극적인 미스터리만 남게 됩니다. 구조대의 발견 시간이 흐르고 약속했던 날짜가 한참을 지나도 탐험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경찰과 자원 산악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구조대가 긴급히 투입되어 광활한 설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간의 필사적인 수색 끝에 해발 1800m, 고지의 숲속 평지에서 기적처럼 그들의 캠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캠프의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천막은 안쪽에서 기묘하게 찢겨 있었고 그 안에는 스토브, 식량,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마치 손 떼지 않은 듯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마치 탐험대가 무언가로부터 급하게 도망친 듯한 섬뜩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캠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이 그토록 서둘러 도망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신들은 캠프 주변에 뿔뿔이 흩어져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3명은 텐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숲속에서 얇은 옷만 간신히 걸친 채 동사한 상태였습니다. 2명은 심각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채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상반신의 옷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는데 그 피부에는 마치 화상처럼 보이는 불규칙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곰이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의 발자국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의 소중한 장비나 식량 또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난이나 동물 습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한 것일까요? 부검과 의문 부검 결과는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3명의 사망 원인은 명백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두개골 골절을 입은 2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머리 손상은 외부 물체에 맞아 생긴 흔적이 아니라 마치 내부에서부터 뼈가 파열된 것 같은 매우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상 부위 주변에는 외피 손상이나 출혈이 거의 없어 이들의 죽음이 일반적인 외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던 여성의 경우 극한의 추위 속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탈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었지만 그녀의 피부에 남은 화상 흔적은 도무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그녀가 고온의 열원에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지만 그 열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산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고열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비정상적인 부상과 흔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강렬한 위협을 받았던 것일까요? 발견된 카메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수색 도중 눈 속에서 방수. 가죽 케이스 하나가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탐험대의 사진가 조셉 브루어의 35필름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상된 필름 속 대부분의 사진은 평범한 캠프 풍경과 아름다운 설경을 담고 있었지만 마지막 4장의 사진은 모든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도무지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섬뜩하고 기이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밤중에 하늘에 떠오른 듯한 강렬한 빗줄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캠프 근처 숲속에서 그 빛 속에서 번져 보이는 사람 형체, 세 번째는 하얀 설원 위에 거대하게 드리워진 알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진은 렌즈 중앙에 번쩍이는 원형의 강렬한 빛과 그 빛에 둘러싸인 채 경악과 당혹스러움에 찬 탐험대원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절반은 강한 빛 번짐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들은 공개 직후 현지 신문 1면을 대서특필로 장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상 오류라는 석연찮은 설명과 함께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진들은 단순한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은폐된 진실의 조각이었을까요? 그 빛은 무엇이었으며 그 형체와 그림자는 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목격담과 미스터리 당시 구조대에 참여했던 한 베테랑 산악인은 훗날 섬뜩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날 밤 시신을 옮기던 중 멀리서 하얀 빛이 움직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그 빛은 전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구조대원들을 끈질기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목격담은 단순한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또한 수색팀의 무전 기록 일부에는 바람이 아니다, 뭔가 다른 소리다라는 짧지만 불분명한 대화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은 바람 소리가 아닌 어떤 섬뜩한 존재의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그들이 마주했던 미지의 존재는 과연 어떤 형태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설산이 감춘 더 깊은 비밀의 단서였을까요? 결론 없는 결론. 공식 수사 보고서는 결국 원인 불명, 저체온증과 외상이라는 허무한 결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곰이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눈사태 가능성 역시 지형적 특성상 희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상식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남은 것은 오직 미지의 힘에 대한 의문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시드니 산맥은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설산이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용감한 등반가들은 그 지역을 지나며 하얀 빛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항상 축축한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자국은 누구의 것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탐험대원들이 마주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차가운 설산의 매서운 바람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일까요? 시드니 산맥의 차가운 눈 속에 감춰진 진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실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섬뜩한 이야기일까요? 이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